예, 오늘의 첫 번째 정치 핫토픽. 멍청한 X, 노만석, 이재명 기석카드 꺼낸다. 자, 내일 퇴임식을 합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 도대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이재명 방탄에만 급급하고 있는 그 내용을 신문기사 몇 개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신문기사 오늘 나온 겁니다. 매일경제. 자, G7에서 조현 만난 미국 루비오 팩트시트 신속 발표 힘쓸 것. 아직도 날짜도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4일날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트럼프 오기 전에 무슨 조현 그리고 뭐 위성락 김정관 뭐 우리나라 장관들 전부 다 미국에 뭐 덜랑달락 해가지고 합의를 하고 있다 해서 트럼프하고 이재명 만나서 다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죠. 자, 팩트시트만 만들면 된다. 그리고 4일까지 만들 거다 했는데 강감무소식입니다. 내일이 14일이면 내일 또 열흘째 이러고 있습니다. 또 그전처럼 돌아갔습니다. 이거 도대체 그러면 뭘 합의를 그때 했다는 거죠? 또 이거 국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사. 한미 팩트시트 지연에 차업계 불안감, 관세 인하 시점도 우려가 된다. 연합뉴스. 이러니까 지금 일본 자동차는 미국에 15% 관세를 수출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25% 관세를 합니다. 그래서 수조 원. 참문기 누적 대미 수출 100만 대. 하루하루가 큰 손실이다. 낙하를 팔 때마다 손해보고 지금 파는 겁니다. 이 상태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아니, 트럼프하고 다 합의를 했다고 하면서 무슨 왕관도 선물하고 그 소동을 벌여가지고 지지율 막 끌어올리고 마치 잘 되고 대성공을 거뒀다고. 근데 지금 아직 그 팩트시트 저거 못해가지고 지금 열흘째 못해가지고 지금 자동차 업계가 완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다음 기사. 그것뿐이 아닙니다. 계엄대 수준으로 근접한 원화값. 이대로면은 1,500원 선도 뚫린다. 이거 지금 정권이 이거 안 돌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장중 1,470원 붕괴가 됐고 이것도 관세 리스크. 미국 투자 열풍 탓이다. 자, 국민연금이 환해지로 나설 거를 가능성까지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가 어지럽고 이 경제가 엉망이고 트럼프발 리스크를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 허둥지둥되고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난장판이 또 벌어졌습니다. 한 주먹 거리도 안 되는 게 본회의에서 정면 충돌. 이 충돌 이유가 바로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서 민간업자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검찰 항소를 저지시킨 그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오늘 저 기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오늘 본회의가 열렸는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항소 포기 이게 이제 쟁점에 오를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이게 큰 파장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권 차원의 외압에 의한 것이다.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수천억 원이 국고에 환수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무슨 소리야.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조작 수사 기소였다. 이 두 가지가 틀립니다. 이 대장동 사건은 지금 대장동 사건 이야기하는 거죠. 문재인 정권 검사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됐죠. 그때 이낙연 후보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대선 후보 경선. 그런데 무슨 윤석열 검찰 이야기를 합니까? 저거 문재인 검찰에서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조작 수사 기소였는데 왜 법원에서는 징역 8년까지 선고를 하죠? 법원은 판사들은 바보입니까 그럼? 조작 기소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징역 8년 합니까? 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야 의원들이 서로 치고받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쭉 또 나오니까 어디 가느냐 본회의 해야지 하니까는 부성찬이라는 그 민주당 의원이 있죠. 저번에 대정부 질문할 때 무슨 뭐 한독수하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만나서 어쩌고 했다고 그 가짜뉴스 막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퍼뜨린 그 사람 부성찬이 송원석이 본회의 하는데 어디 나가느냐 이러니까 뭐 한 주먹 거려도 안 되는 게 이렇게 하면서 맞받아쳤다, 막 충돌을 했다. 제가 찾아보니까는 7살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많던데 7살 많은 사람한테 한 주먹 거려도 안 되는 게 이게 깡패들입니까? 깡패 집단입니까 지금? 자, 이게 오로지 딱 하나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죠.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대장동 일당 민간업자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폭로를 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재명을 위해서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를 시켜서 민간업자가 수천억 원을 가져가는 그런 구도를 또 만들었죠. 대장동 성남시 시장할 때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이제 그걸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포기를 함으로써 이 환수할 기회를 그러니까 검찰을 압박을 해서 검찰이 이 항소를 포기를 함으로 해서 수천억 원을 찾을 수 있는 2심에서 이 판결이 뒤바뀌어서 검찰에서 새로운 증거들을 내서 판결이 뒤바뀌면 그것을 환수를 할 수 있었죠. 그걸 아예 차단을 해버린 그 일이 검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항소 포기 파동입니다. 예,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멍청한 놈.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박지원 의원이 노만석에게 멍청한 놈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래서 참 희한한 그 일이기도 한데, 이 본인 그 정권을 위해서 부역을 했는데, 이런 욕을 듣고 있는 그 노만석이, 퇴임식이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정식 퇴임을 하는데, 대검 본관 15층 회의실에서 퇴임식이 열릴 예정인데, 비공개로 퇴임식은 진행이 된다. 이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나중에 다 취재가 되겠죠. 어제 사의를 표명하면서 퇴임식에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죠. 물론 어제 밤에 기자들이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또 폭로를 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근데 어쨌든 곧 해체될 검찰 조직에 뭔가 이 메시지를 남겨야 되니까는 어제 심야에 폭로한 그 내용들을 구체화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화해서 뭔가 큰 파문을 던지고 자리를 떠날 수가 있죠. 노만석은. 노만석에 대해서는 지금 일종의 그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노만석을 막 비판을 했습니다. 그 박지원도 그렇고 최혁진도 그렇고 또 용산에서도 사의 표명을 한다니까는 즉각 수리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죠. 빨리 이 노만석 선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이게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뭐 그 민정비서관을 거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그 다음에 노만석 이제 검찰까지 단계로 쭉 내려온 건데 검찰선에서 그 꼬리를 딱 끊기 위해서 노만석의 사퇴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사퇴를 하면서 그냥 사퇴하는 게 아닙니다. 노만석도 어제 저녁에 기자들 만나서 밤 9시 30분에 자택에서 뻗치기 하고 있던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노만석이 이야기를 했죠.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참 스스로 많이 부득게 왔다. 자, 저쪽은 어디입니까? 저쪽은 용산이죠. 용산. 이재명 정권에서 지우려고 한다. 뭘 지우려고 합니까? 이재명에 대한 재판 지우려고 하는 거죠. 검찰이 지워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공소 취소죠. 다른 거 이재명은 법으로 이것저것 지우려고 하죠. 뭐 재판 중지법도 하고 이 무슨 배임죄하고 선거법 다 없애버려 가지고 거기서 이 면소 판결을 받는 그건 이제 민주당하고 법원에서 할 일이고 검찰에서 지우려고 검찰에 보고 지우라고 하는 것은 공소 취소입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만석을 막 압박을 한 거죠. 검찰총장 직무대행.
왜? 노만석 그거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혔으니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퇴진을 하니까 그때 인사를 해서 노만석이 그때 그 대검의 이 마약 그 조직범죄 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체제의 참모였죠. 이제 심우정이 이 사표를 던지고 나가니까 검찰총장을 새로 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곧 해체될 조직이니까 그 자리에 검찰 그 대검 차장을 바꿔서 노만석을 앉혔습니다. 노만석이 만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노만석을 차장으로 앉혀가지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시켰습니다. 이런 거를 하라고, 이재명 범죄 터는 거 하라고 시킨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저쪽에서 지우려고 막 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참 스스로 많이 부대꼈다. 이 공소 취소가 그냥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뭐 이유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쨌든 이 노만석은 고검장으로 승진을 해서 이재명 정권의 부역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꼬리 자르기를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꼬리가 스스로 돼서 이제 잘라 주긴 주는데 지금 본인에게 좌파 정권에서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뭐 멍청한 놈이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너가 잘못 선택한 거야. 뭐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막 융당 폭격을 퍼붓고 있죠. 그럼 노만석이라고 처음에는 나중에 어떤 자리를 뭐 바라고 초대 뭐 공수총장이라도 자리를 바라고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그냥 혼자 멍청하게 물러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일단 던졌습니다. 심야 폭로를 했습니다. 저쪽 요구 수용이 어려워서 많이 부대꼈다. 그리고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현재 검찰이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옛날에는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는데 지금은 정권하고 검찰의 방향이 솔직히 좀 다르다. 같을 수가 없죠. 검찰이 자기들이 기소를 한 거를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거를 니네들이 기소 잘못했어. 기소해. 왜 조작했어? 인정해. 같이 갈 수가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자, 그 상황이니까 수용이 어려웠다. 많이 부대꼈는데 자, 어제 이제 심야에 이런 폭로를 하고 아마 내일도 또 여기를 구체화해서 새로운 2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좌파 정권은 지금 발칵 뒤집혔죠. 뒤집혀서 이 노만석에 대해서 융단 폭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참 적반하장이죠. 그렇게 압력을 해서 이 항소 취소 포기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모든 걸 노만석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전현희는 오늘 라디오 전현희, 문진석 쭉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무슨 뭐 있지도 않은 외압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논란을 키우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노만석이다. 여기저기에 책임을 미루는 비겁한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들. 근데 실제로 정성호는 본인이 이진수 차관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신중한 결정을 하라. 신중한 결정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당연히 항소를 하는 게 코스인데 항소를 하겠다고 보고를 올리니까는 신중하게 해. 3번이나 신중하게 해. 이거 협박이죠. 항소하지 마. 협박이죠. 그런데 무슨 외압이 없었다고. 책임을 미룬다고. 비겁한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네요. 문진석 원내 수석 대표가 수석 부대표죠. 뭐라고 하냐면은 이 문제 검찰 내부의 선택적 반발에 대한 해결을 깔끔하게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겠는데 노만석은 업무 처리가 깔끔하지 않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 왜 이렇게 잡음이 많어? 속된 말로 왜 잡소리를 해? 그냥 시킨 대로 하고 그냥 나가면 그걸 책임지고 그냥 꼬리가 돼서 나가버리면은 나중에 우리가 챙겨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깔끔하지 않게 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멍청한 놈, 미친 놈 이런 얘기까지 좌파 정권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성호도 이제 이 다음 그 사퇴하라는 요구의 대상이 된 거죠. 지금 정성호도 지금 자불안석입니다. 자불안석인 이런 상황에서 정성호의 거취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이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성호까지 물러나면 그 윗선 뭐 용산이죠. 이재명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또 책임 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 상황이 진전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